저는 ARM 익스플로잇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기존 AMD 64 아키텍처에서 힙 익스플로잇 테크닉을 최근에 알게 된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고, 메인 주제는 ARM 익스플로잇이고, 그 뒤에 이제 그냥 부가적인 내용으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법 하나를 넣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먼저 자기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뒤에는 각각 ARM 32비트, 64비트에서 ROP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뒤에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힙 익스플로이트 테크닉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권율이고 닉네임은 방어적 느낌이 있는 시큐리티와 또 공격적 느낌이 있는 해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학교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정보보호과에 이번에 신입생으로 합격하게 되어서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팀 H4C 공식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안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CTF를 많이 나가봤는데, 그 중에 성과가 있었던 국내 해외 CTF 합쳐가지고 수상을 했거나 아니면 순위권 안에 원하는 순위권 안에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CTF 말고도 저는 드림액 워게임 6위, 회원 등급 3위를 찍을 정도로 드림액에 매우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 CTF 8위도 찍었고요. 둘 다 워게임이죠. 그리고 최근에 팀 H4C에서 개설한 워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킹 게임인데요. 이 해킹 게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킹을 하기 전에는 좀 프로그래밍 개발 쪽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제 깃허브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ARM 32비트에서는 어떻게 ROP를 하는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레지스터가 몇 개 있는지 보면은 R0에서 R12까지 레지스터가 있고, 그 뒤에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SP 레지스터, LR 레지스터, PC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 SP 레지스터는 그냥 ESP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면 되고, LR 레지스터는 링크 레지스터라고 그 리턴 어드레스를 담고 있는 그러한 레지스터입니다. PC 레지스터는 EIP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다음에 실행할 오코드의 주소가 담겨 있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먼저 함수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보게 된다면, 먼저 프롤로그에서 R11 레지스터를 스택에 푸시하는 걸 볼 수 있고, R11과 LR 레지스터를 푸시를 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R11 레지스터는 디버거를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0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ADD 하는 구문은 SP 레지스터에 4를 더해가지고 R11에다 더한다 이 뜻인데, 그냥 SP 플러스 4를 R11에 넣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R11 레지스터가 이 함수 내에서 EBP랑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면은 팝 R11, PC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R11 레지스터를 프롤로그에서 푸시한 걸 팝하고, 그 다음에 LR 레지스터도 프롤로그에서 푸시한 걸 PC 레지스터로 팝해주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링커 레지스터를 푸시를 한 게 리턴 어드레스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터지듯 함수를 보면 앞서 분석했듯이 R11 레지스터가 함수 내에서 EBP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개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위에를 보면은 인자를 어떤 식으로 넣어주고 있냐, R11 레지스터에서 코닉스 104를 뺀 값을 개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냥 EBP 빼기 코닉스 104, 그냥 이거를 개체 함수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ARM 아키텍처에서는 R0에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고, R1 레지스터에 두 번째 인자가 들어가고, R3 레지스터에 세 번째 인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R0 레지스터에 R3 레지스터의 값을 넣는데, 이 R3 레지스터는 R11 레지스터에 0x4를 뺀 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R11 빼기 0x4의 값이 0x104의 값이 개체 함수의 인자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스 108만큼 데이터를 입력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킨다면 이 푸시된 LR 레지스터를 덮게 되면서 PC 레지스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크래시를 내는 페이로드를 작성을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0x104를 더미 데이터로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4바이트 이게 PC 레지스터를 원하는 값으로 변조하게 되는 그 값이죠. 이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디버깅을 해봤을 때 성공적으로 PC 레지스터가 잘 조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BBBB 이걸로 변조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ROP 공격을 해야 합니다. 먼저 ARM 아키텍처는 이제 옵코드 특성상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86, AMD 64 이런 아키텍처들에 비해서 가젯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젯을 찾아서 ROP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이나믹 링킹 방식으로 컴파일된 바이너리에 존재하는 이런 libc csu init 이 함수에 있는 가젯을 이용을 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return to csu라는 이 기법으로 굳이 따로 가젯을 찾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걸 가젯 삼아서 익스플로이트하는 이 return to csu라는 기법으로 ROP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x86 아키텍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걸 이제 함수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쓸 가젯들은 이 함수에서 이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맨 밑에를 보면 팝 R4, R5, R6, R7, R8, R9, R10, PC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 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 R2, R1, R0 이렇게 세 가지 레지스터에 R9, R8, R7 이거를 넣는 것을 이 레지스터들에 있는 값을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ove 인스트럭션으로 넣죠. 이게 이제 R0 레지스터에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고 R1 레지스터에 두 번째 인자가 들어가고 R2 레지스터에 세 번째 인자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R7, R8, R9 레지스터를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자에 넣을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원하는 인자를 함수에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LDR, R3, 그리고 RO, 샵 4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RO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의 값을 참조를 해서 R3 레지스터에 넣고 RO 레지스터에 4를 더한다. 그냥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O 레지스터에 함수의 GOT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함수 실제 주소가 R3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밑에 이제 ADD R4 이게 있죠. R4 레지스터에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DR에서 봤던 R3 레지스터를 BLX로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LX가 x86 아키텍처의 콜 인스트럭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R3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5 레지스터에 원하는 함수의 GOT를 넣으면 이게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기존 아키텍처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주면은 세 개의 인자까지 넣어서 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ROP 익스플로잇을 짜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죠. 앞에서 분석했던 대로 make csu 함수를 보면은 앞에서 분석했던 대로 그대로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uts got로 리그를 하고 libc 리그를 하고 그리고 이제 catch got로 이 빈쉘 그냥 데이터 영역이나 bss 영역 같이 좀 비어있는 그런 쓰기 권한이 있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실행하기 원하는 그 쉘을 실행하는 명령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uts got를 시스템 함수의 실제 주소로 덮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puts got를 CSU에 넣어줌으로써 시스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쉘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64비트에서는 어떻게 익스플로잇을 하느냐? RC64라고도 불리는 이 아키텍처는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아요. X1부터 X30까지 있고 그리고 SP 레지스터와 PC 레지스터가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하게 동작하는데요. 일단 먼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똑같이 보게 된다면 STP, X29, X30 이게 뭐 하는 녀석이냐면 그냥 저 첫 번째 줄이 뭐 하는 애냐면 먼저 SP 레지스터에서 16을 빼요. 이게 스택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x29 레지스터와 x30 레지스터를 푸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뜻이에요. 그리고 move x29 sp 이걸 하는 걸 봐서 x29 레지스터는 또 RBP처럼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면 LDP, x29, x30 그리고 SP, 샵16 이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푸시했던 x29, x30 레지스터를 그대로 스택에서 꺼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공간을 확보했던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택 주소에서 16을 뺐잖아요. 이걸 다시 더해줌으로써 원상복구 시켜줍니다. 그리고 read instruction 반가운 인스트럭션이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read instruction이 좀 특별하게 동작을 해요. 원래 같으면 스택에서 return 어드레스를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는 x30 레지스터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x30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그대로 PC 레지스터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30 레지스터가 링커 레지스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return 어드레스를 담는 레지스터니까 레트 할 때 이거를 그대로 PC 레지스터로 복사가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스택 구조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스택 구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거꾸로 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버퍼의 주소가 저 스택 프레임 포인터와 리턴 어드레스의 주소보다 더 작아야 정상인데 지금은 버퍼의 주소가 더 크죠. 이렇게 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가 터지더라도 함수 에필로그를 한 번만 거쳐주면 직접적으로 PC 레지스터를 조작할 수 없어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터지더라도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수 에필로그를 두 번 거쳐야 된다. 즉 C 언어상으로 말하자면 두 번 리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함수 에필로그를 두 번 거쳐야 PC 레지스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두 번 거쳤는지 어떻게 두 번을 거쳐서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봐야겠죠. 먼저 함수 에필로그를 한 번 거치고 난 후에 레지스터 상태예요. 지금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에 정상적이게 한 번 리턴을 한 상태에서 레지스터 상태를 보면은 x29의 레지스터와 sp 레지스터의 값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택 프레임 포인터 이 주소가 이게 버퍼 주소보다 더 큰 거를 볼 수 있죠. 따라서 버퍼 오버플로우로 저기 스택 프레임 포인터 주소까지는 덮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스택 프레임 포인터를 덮었으니까 이 주소까지 덮었으니까 이거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AAAA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변주한 값인 SP 레지스터까지 이렇게 변주가 됐죠. 정확히 말하자면 레지스터가 아닌 이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변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에필로그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면 x30 레지스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AMD 64 아키텍처에서 스택 피보팅하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대로 PC 레지스터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조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CS를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해볼 건데요. 저기 맨 위에를 보면은 x19 레지스터 뒤에 LSL 샵3 이게 있는데 이거는 비트 연산을 하는 그런 연산자인데 어차피 x19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야 밑에 CMP 조건이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어차피 0을 넣을 거니까 그냥 x21 레지스터에 함수 GOT를 넣게 된다면 그 값을 참조해서 x3 레지스터에 함수의 실제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24 레지스터는 이제 ARM64도 똑같아요. 그냥 X0, X1, X2 이런 식으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를 전달을 하니까 저 X24 레지스터에는 세 번째 인자를 넣어야 되고 X23 레지스터에는 두 번째 인자를 넣어야 되고 저기 X22 레지스터에는 첫 번째 인자를 넣어야겠죠. 여기서 하나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자를 넣는 X0 레지스터가 여기서는 지금 W0으로 표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바이트밖에 넣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레지스터를 조작할 수는 없고 딱 4바이트만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좀 한계점이 있는데 어차피 주소는 3바이트니까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BLR 저것도 콜 인스트럭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X3에 있는 주소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MP X20, X19, X19를 0으로 넣어줬으면은 저기 ADD X19, X19, 샵 0x1 여기로 의해서 이 구문에 의해서 X19 레지스터가 1 증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X20에는 1을 넣는다면 이 CMP 구문을 만족하면서 저기 0x400720 저기로 뛰지 않고 정상적으로 CSU를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밑에를 보면은 먼저 SP에서 16, SP에 16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X19, X20을 빼오고, 그 다음에 또 SP에 32를 더한 다음에 X21, X22를 빼오고, 그 다음에 48을 더한 다음에 X23, X24를 빼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SP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X29, X30 레지스터까지 빼온 다음에 이제 SP에다가 최종적으로 64를 더해준 다음에 리턴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문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기 X29 레지스터와 X30 레지스터를 들어가게 될 값을 맨 첫 번째에 넣어야 합니다. 이게 스택 구조가 거꾸로 들어가게 되니까 CSU 코드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페이로드를 짜줘야 합니다. 뭐 아까와 동일합니다. 페이로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비슷하게 GOT 덮고 뭐 이것저것 해서 최종적으로는 쉘을 따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은 진짜 따지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진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RM32 파이썬 파일을 보면은 아까 PPT와 동일하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대로 실행시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쉘이 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4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페이로드를 아까랑 똑같이 페이로드를 짰죠. PPT에 있는 거랑.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얘도 쉘이 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쉘이 따이는 걸 볼 수 있고, 그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는 그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ARM 관련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힙 익스플로이 테크닉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웰로운이죠. 이거는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힙 익스플로이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접해봤을 문제 유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청크를 추가하는 기능과 해제하는 기능이 있고 해제하는 기능에서 더블 프리 버그가 터진다. 딱 이것밖에 없는 심플한 바이너리예요. 이럴 때는 보통 더블 프리를 이용해서 언솔티드 빈에 있는 그 메인 아레나 주소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std 아웃의 주소로 부분적으로 덮어가지고 0.5바이트 브루트 푸싱해서 std 아웃 구조체를 조작해서 릭을 따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 기법이 좀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법은 사실 웰known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을 봅시다. 리드 함수가 아니라 리드 라인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커스텀 함수를 정의를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입력을 하거나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 뒤엔 반드시 널 바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익스플로이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치 함수의 첫 번째 루틴을 보면은 첫 번째라기보단 초반 부분, 극초반 부분을 보면은 ABS 어쩌고 저쩌고 PLT 이거를 호출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립시에 있는 GOT를 호출을 하는데요. 이 GOT에 보면은 이렇게 주소들이 쫙 있어요. 이게 strlen을 호출하는 과정인데요. 푸치 함수에서 출력할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딱 그 길이만큼만 출력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strlen으로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오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 ABS 어쩌고 호출하는 게 그냥 strlen PLT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 GOT를 보면 하위 세 번째 자릿수가 0이에요. 0A8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16분의 1 확률로 이제 네 번째 자리부터는 ASLR에 적용을 받으니까 네 번째 자리까지 0이 될 확률이 16분의 1 확률이죠. 그래서
널 문자로 끝나더라도 네 번째 자릿수까지 0이 돼버린다면 이 부분을 덮는 게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메인 아레나의 그 주소와도 가까워가지고 여기는 메인 아레나의 부분적으로 덮어 써가지고 여기도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덮는 게 가능해집니다. 0.5바이트 브루트 포싱이죠. 똑같이. 그리고 브루트 포스가 성공했을 때 이제 메모리 상태를 보면은 GOT에 있는 주소 근처에 두 번째 바이트가 OS00인 곳에 여러 가젯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GOT에 담긴 값을 보면은 OS660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이제 660이 아니라 그냥 0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쓸만한 가젯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이제 부분적으로 덮어야 되는데 널로 끝나야 되니까 무조건 널로 끝나는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렛 이런 게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RAX를 적당히 크게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리기 가능해요. 이게 strle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턴 값은 RAX에 저장이 되는데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RAX 값이 크다면은 그 큰 만큼 원래 출력할 문자열이 아닌 그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딱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출력하는 문자열은 보통 R 데이터 섹션에 있잖아요. 그 R 데이터 섹션을 지나서 뭐 BSS, 뭐 데이터, 뭐 아니면은 GOT, 뭐 이런 섹션들까지 싹 다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OT에 있는 립시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 립시 릭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sub EAX, ECX, RED 이렇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제수로 덮어서 저기 ECS는 제가 디버깅을 해본 결과 0이어가지고 항상 0이어가지고 그냥 저런 가젯을 썼어요. 제가 익스플로이트 할 때는. 그래서 이 가젯으로 덮어서 RAX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끔 한 다음에 이게 바이너리가 보니까 메뉴를 선택할 때 이게 RAX가 들어가더라고요. 푸치 함수로 호출할 때. 그러니까 푸치 함수로 호출할 때 들어가는 RAX가 우리가 입력한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바이너리가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이 바이너리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큰 수를 줘서 RAX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되게 해서 그 상태로 푸치 함수가 호출되게 한다면 우리는 아까 strlen got 이 부분을 덮었으니까 결과적으로 RAX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하겠죠. strlen이 실행되지 않고 그래서 푸치 함수가 출력하는 사이즈가 매우 커져가지고 그냥 R 데이터 영역부터 GOT 뭐 이런 것들 다 싹 다 출력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리기 가능해집니다. 그 이 기법은 제가 발견한 기법은 아니고 CTF 도중에 총재 포항공대 플러스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신 코틴님이 발견하신 기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법을 사용해서 CTF 폰업을 문제를 푸셨습니다.